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새로운 개념을 몇 개 배웠죠.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가 이제 슬슬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 에너지였었죠.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일이란 것도 우리 물리적인 의미에서 물리학에서 다루는 일도 배웠고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공부했죠. 소위 일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는 게 일과 에너지 정리였었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배웠으니까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타고 온 엘리베이터가 물론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생기면 끊어지면 죽으니까 옆에 다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면 되는데 이게 위에서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가지고 안 잡아당기면은 자유낙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속도 A로 내려온다. A로 내려왔을 때 이물체가 여기서부터 그래서 거리 D만큼 내려왔다. 그럼 그때 이물체에 작용한 힘은 뭐고 그 힘이 작용한 일은 얼마고 따라서 그거 다 합해서 전체 일은 얼마냐. 일을 구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보면 자유물체 그림, 장력 T, 중력.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장력은 움직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T.D를 하면 음수가 되죠. 음의 일을 하죠. 중력은 양의 일을 하죠. 그래서 먼저 중력이 한 일. 질량을 M이라고 하면 MGD 사이 각도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 숫자는 뭐 요걸 집어넣으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장력이 한 일은 장력을 먼저 구해야지. 여기서 보니까 A로 움직인다니까 T로 갔는데 MG가 더 이 T가 이게 양의 방향이구나. 이렇게 쓴다는 건 T가 이쪽이 양의 방향이라는 거죠. T-MG가 A가 음수인데 그렇죠. 어쨌든 T는 MG 플러스 A. A가 음수인데 A가 마이너스 어쨌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뭐 처음에는 요 속도로 주어지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 그럼 어떻게 되냐? 전체 한 일, 중력의 한 일에다가 장력의 한 일, 이게 음수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것만큼 변화하니까 다음과 같이 변화하더라 하는 숫자는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과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정리를 할 때 우리가 한 일을 계산할 때 우리 뭐 어떤 걸 했냐면 처음에 등속도로 운동했을 때, 처음에 정지했다가 마지막에 정지했을 때, 뭐 이런 경우를 살피길 좋아했었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에는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보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는데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없으면 한 일은 전부 다 합하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드시 처음이 속도랑 마지막 속도가 같을 필요가 있나? 조금 아까 엘리베이터처럼 더 속도가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좀 조건이 그 경우마다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힘이 일정한 경우만 했죠. 근데 힘이 일정한 경우만 있나?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힘이 변해. 힘이 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힘이 변할 수도 있고 힘이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용수철 같은 경우에는 평형 상태에서 늘리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을 더 세게 잡아당기죠. 다음과 같이 힘이 시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힘이 어느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힘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 그래서 힘을 X의 함수야. X축 힘. 그럼 힘이 이렇게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면
이때 xi에서 xf까지 한 2를 계산해라. 이렇게 복잡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물리학에서 하는 거는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 어떻게 잘게 쪼개서 요 하나가 델타 x가 되죠. 그럼 그 안에서 여기서 보면 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 변하지만 요 점점 요 델타 x를 점점 작게 만들면 그 변화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죠. 거의 일정해. 델타 x가 거의 작으면 여기 있는 경우는 힘은 거의 비슷하게 변화를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델타 x를 작게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델타 x에 요걸 j 번째라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j 번째 거에서 여기서 요 힘 j 번째 여기서 작용한 힘 그럼 요거 이게 그 안에서도 변하지만 대략 평균값이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평균값 정리처럼 평균값이랑 비슷하게 만들. 그럼 요 안에서 한 1은 힘은 거의 일정하고 델타 x만큼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래? 요거 계산했으니까 다 더해.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한 1이 되죠. 물론 요 약간의 차이가 직사각형과 곡선 사이에 약간 삐죽삐죽한 건 있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요 간격을 점점 줄이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취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본 친숙한 적분의 정의가 되죠. 그래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적분이 뭐죠? 이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 그러면 요 곡선 밑에 있는 xi부터 xf 요 밑에 있는 하늘색으로 칠한 면적에 해당되는 거죠. x를 fx 힘을 x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3차원에서는 복잡한가? 힘을 이렇게 써. 그 다음에 dx로 가는 게 아니라 dr x 방향으로는 dx y 방향으로는 dy z 방향으로는 dz 만큼 같다고 했을 때 조그만 힘 처음부터 이렇게 델타 x를 줄였지만 아예 처음부터 아주 작은 미소량 인피니테시멀하게 준 dw는 fx dx 이거 곱하면은 x 성분끼리 곱한 거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한 거 더하기 z 성분끼리 곱한 거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적분을 하면 돼요. 물론 이 적분을 하는데 fx가 yz의 복잡한 함수면 우리 이 적분을 하기가 요걸 해서 계산해야 되지만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적분이 f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3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용수철. 마찰이 없는 바닥에 한쪽 벽에 용수철을 매달고 여기다가 질량 m짜리를 놔뒀어요. 그 다음에 원래 용수철을 가만 놔둔 길이에다가 조금 잡아당기지 방향의 반대 방향 누르면 눌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항상 변 위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변이 뒤에 F가 비례하는데 반대 방향 이 앞에 붙어있는 비례상수 K를 용수철 상수라고 불러요. 요거를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요새는 그런 장난을 안 하나? 되게 이제 볼펜 가지고 놀다가 심심하면 정말 할 게 없는데 그럼 요새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볼펜을 분해. 그럼 그 안에 조그만 용수철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팅팅 놀다가 어디 쫙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세게 많이 하면은 안 돌아와요. 그렇지만 조금만 하면 여기 원래 상태에서 조금만 하면 요 관계를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이 이렇게 비례하는 방향에 받는 이런 힘을 이런 법칙 이런 걸 만족하는 거를 후크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수철이 한 일은 그래서 우리 그럼 상황에 용수철이 일도 하지 않았지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바깥에서 잡아서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거를 밀어서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딱 다시 정지한 경우
왜 처음에 내가 정제한 걸 얘기하냐면 1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는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죠. 또 반대로 여기서 이번에 이렇게 밀어서 D만큼 옮겨. 그러면은 이쪽이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이쪽 오른쪽을 양의 방향으로 하면 이거는 변위가 양의 방향이고 이건 변위가 음의 방향이죠. 힘은 음의 방향이고 이때는 힘이 양의 방향이죠. 어디서나 보면 용수 처리한 일은 음수예요. 그죠? 항상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그렇지만 한 일은 사람 손으로 잡아 끈 일은 등속도로 움직이려면 요거랑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양의 일이죠. 외부는 양의 일을 한 거죠. 여기서도 이거에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늘이나 줄이나 항상 외부에서 한 일은 힘은 양의 일을 한다. 용수철이 한 일. XI부터 XF까지. 여기요 늘어난 길이가 아니라 여기요 X는 늘어나지 않은 길이에서부터 어디까지 벗어났느냐는 그 변이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KX. 적분 쉽지.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잖아. 거기다가 XF 제곱, XI 제곱. 뺀 거죠. 처음이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은 길이고 마지막에 X만큼 늘어났다고 하면 용수철이 한 일은 스프링이 한 일은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죠. 외부 힘이 한 일은 이 물체 전체 작용한 일이 한 일은 델타 K가 0이야. 처음도 정지했고 마지막도 정지했으니까. 그거는 용수철이 한 일, 외부에서 한 일, 더해서 0이죠. 외부에서 한 일은 용수철이 한 일에 음수를 붙인 다음과 같은 관계를 우리 볼 수 있다.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직은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있으면 이제 인생이 행복해지죠.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는데 여기서 평형 상태 용수철 상수가 K이고 질량 M짜리 물체가 왼쪽으로 V라는 속도로 와서 탁 와서 쭉 줄어들었다가 튕겨나가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쭉 들어왔다 튕겨나가면 어디선가 섰을 거 아니야. 그죠? 속도가 변하니까. 그 선점까지. 다시 말하면 선점이 어디야?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길이죠. 그러니까 최대로 압축된 길이가 얼마냐? 여기서 속도가 0인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보면 이렇게 다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처음이 여기고 마지막이 여기까지 쭉 와서 딱 순간적으로 정지한 곳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마지막 상태에서 처음 상태 걸 뺀 게 용수철이 한 1. 중력은 일을 하지 않죠. 운동방의 수직이니까. 용수철이 아까 한 1이 마이너스 2분의 1 K D제곱이라며. 근데 그때 D만큼 왔을 때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는 0. 처음 운동 에너지는 V로 들어온다며. 이렇게 놓으면 2분의 1 없애고 플러스로 만들면 D는 K분의 M 스퀘어 루트 V. 다음 거 찍고 할 수 있죠. 오. 간단해서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는 용수철인 경우로 했는데 용수철 말고 fx가 임의의 x의 함수인 경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다 배웠으니까 1과 n 운동 에너지 정리를 미적분을 이용해서 보면 한 일은 힘이 xi부터 xf까지 fx dx예요. 근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가속도가 x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놨어. 근데 가속도가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dt가 분모에 있네.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바꿨네. 이건 사기 아닌가요? 원래 ddt라는 거는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지. 이거 dv가 있고 dt가 있는 양으로 따로 계산하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원래 ddt라는 게 소위 연산자로
요 DDT라는 거는 그 뒤에 붙어 있는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시간에 대한 의존성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지. 어떻게 가만 있어봐. 그러면 sin x를 n으로 나누면 6가 되니까 6인가? 이런 거 안 하죠, 우리. 근데 미분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도 미분의 정의를 보면 어떻게 dvdt를 그렇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아주 작은 시간 dt 동안 소위 인피니테시멀한 미소량 dt 동안의 속도의 변화 dv가 얼마냐? 혹은 d가 아니라 델타 t, 델타 v. 그런 다음에 나눠준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죠. 0으로 보낼 때 그게 dt, dv죠. 그 dv를 dt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dt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dt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요. 아주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처음에 내가 이게 이상한데요? 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상한데 한두 번, 몇 번 하다 보면 아주 당연하지. 이렇게 바꿨어. 이게 속도네. 그리고 mdv. 속도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제 적분의 상한과 하한은 바뀌어야죠. 여기는 x에 대한 적분이었으니까 xi부터 xf까지 하지만 이제 v에 대한 적분을 하니까 xi에서의 vi, xf에서의 vf. 이렇게 바꾼다면 이거 적분 쉽잖아요. 그죠? 2분의 1 mvf 제곱 빼기 2. 그런 거 쓰고 났다 보니 이게 운동 에너지네.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 처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죠. 그래서 우리 1과 운동 에너지 정리는 이렇게 적분을 사용하면 가볍게 우리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해도 열심히 일한 거랑 건성건성 일한 거를 어떻게 구별하냐. 한 일은 똑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했냐를 보면 되죠. 똑같은 일을 얼마나 빨리 했냐. 그게 바로 일률이에요. 일률인데, 일률이라고 하니까 일을 하는 비율인데, 가만있어 이렇게 기침이 많은 걸 보니 다시 또 코로나가 오려고 하나. 파워라고 해요. 영어로는 힘이 한 일의 시간 변화예요. 이것도 우리 한 건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평균 속도 구하는 것처럼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w라는 일을 하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미분 형태로 바꾸면 단위 시간당 한 일. 새로운 양을 도입했으니까 우리 단위를 SI 단위에서는 요거 와트.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죠. 요거 대문자로 쓰면 틀림없이 사람 이름일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 와트이고. 다 쓰기 귀찮으니까 대문자 W로 쓰고 와트라고 읽어요. 그럼 당연히 단위는 이게 운동 에너지나 일의 단위는 줄이니까 줄 per second. 근데 옛날에는 요새도 자동차를 쓸 때는 호스파워, 마력을 쓰죠. 1마력은 746와트예요. 이 말을 생각하면 항상 그거랑은 다르지. 같나? 플로리다에 있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 때 우주선 이렇게 쏘잖아요. 그거 뭐지? 이렇게 쏘잖아요. 우주선이 있으면은 거기 옆에 부스터 엔진이 이렇게 달죠. 부스터 엔진 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됐냐? 부스터 엔진 크기가 어떻게 결정이 됐냐? 부스터 엔진은 유타에서 만들어요. 유타에서 만들어서 플로리다까지 와. 뭘로? 기차로 와. 기차로 올 때 가장 큰 크기를 결정하는 제한이 뭐죠? 터널을 지나야죠.
그죠? 그 터널보다 크면 안 돼. 터널보다 크면 터널이면 기차의 레일 폭이죠. 레일 폭이죠. 레일 폭보다 크면 안 돼요. 레일 폭은 어떻게 결정했냐?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길을 만들었죠. 길 만들고 로마 제국을 만든 거 아니에요? 길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여러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어디나 뭐지? 규격화. 똑같은 걸 써야지 제일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나 가는 길의 크기를 정했어. 어떻게 하냐면 마차 2대가 겨우 지나가게. 마차가 말 궁둥이 2개죠. 두 마리가 끄니까 말 궁둥이 2개죠. 그 마차길이 기찻길 크기랑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우주선의 부스트 엔진의 크기는 로마 시대 말궁둥이 크기로 결정이 된 거야. 난 말 얘기만 나오면 자꾸 그 생각. 어쨌든 다 잊어버리고. 자, 그래서 인류를 파워니까 P의 차원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고 에너지. 에너지 어떻게 쓰지? 에너지를 어떻게 쓰지? 한 일. 에너지는 일과 같으니까 일은 힘에다가 길이를 곱한 거니까 힘 곱하기 질량 곱하기 요게 가속도 ma 곱하기 길이에다가 t 마이너스 m l 제곱 t의 마이너스 3승이죠. 좋았어. 힘이 일정할 경우, 힘이 변할 경우는 문제가 있지만 힘이 일정할 경우는 w는 f 코사인 dx dt.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막 변하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게 v죠. 그러니까 f v 곱하기 코사인 파. 3차원에서 f.v로 쓸 수 있어요. 언제만? 힘이 일정할 때만. 우리 다음과 같이 인류를 쓸 수 있다. 이거. 자, 그래서 7장을 다 배웠어. 연습 문제를 해봅시다. 책이 비탈의 경사각이 세타인 곳에 있는데 힘을 수평인 방향으로 FA를 사서 D만큼, 옆으로 D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때 작용한 힘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용한 힘이 한 일을 각각 다 구하고 그럼 다 전체 일 다 더한 게 얼마가 되냐를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등속도로 움직였다고 쳐. 등속도로 움직이면 힘이 다 평형을 이룬 거죠. 등속도로 간다고 치면 힘이 뭐가 작용할까? 중력이 작용하겠지, 당연히. 질량을 m이라고 해. 중력. 수직항력. 그러면 요게 mg 코사인 테타. 그 다음에 뭐야? 네. 잠깐 까먹었어. 이게 mg 사인 테타인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게 테타면 mg 사인 테타죠. 항상 헷갈려. 이게 mg 코사인 테타. 그러면 힘이 3개가 존재하는데 우리 가장 쉽게 수직항력은 일을 안 하죠. 왜냐하면 운동 방향이 수직이니까. 하고 상관할 필요 없어.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 한 일도 이걸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나? 중력은 mg니까 mg로 이만큼 옆으로 가는 건 신경 쓰지. 이건 이렇게 간 거랑 그렇게 하지 말까? mg에다가 d를 곱하는 거니까 중력이 한 일은 중력 mg에다가 d를 곱한 거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테타인데 마이너스 사인 테타인데 마이너스 사인 테타.
그죠? 그 다음에 FA가 한 일은 이거는 F랑 D 코사인 테타네. F D 코사인 테타인데 F가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그냥은 못 가는데 평형이 돼야 되는데 평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 X 방향에 N 됐어. N 이 방향이 뭐야? N 사인 테타가 FA네. N을 못 구하잖아. 근데 수직 항력은 N이 mg 코사인 테타네. 이게 맞나? N 사인 테타가 FA가 맞는데 등속도로 움직이면 그 다음에 N 코사인 테타가 아니지. N이 mg 코사인 테타 맞는데? N이 mg 코사인 테타인데 아니잖아. 이것도 있잖아. 그럼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F를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잘 풀었다는 소문이 들까? 그렇지. 요거랑 요걸로 나누면 되죠. 뭘로 n을 이렇게 나누면 n 코사인 테타가 mg네. 그죠? 그런가? n 사인 테타가 fa. n 코사인 테타가 mg 맞지? n 사인 테타가 fa인가? 그런가? 그렇죠. 그러면 집어넣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FA가 N 사인 테타라고?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N이 뭐야? 코사인 테타 분의 사인 테타 mg네. 사인 테타 mg.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D 코사인 테타 분의 사인 테타 mg. 그래서 코사인 테타가 빠졌네. 없어지고 D mg 사인 테타. 그래서 이게 중력이 한 일이랑 외부 힘이 한 일이 합하면 0이 되죠. W 전체는 0이야. 이게 당연히 우리 처음에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로 다음과 줄이 알 수 있다 이거. 좋았어. 그 다음 문제. 길이가 L인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에 상자, 질량 M짜리 상자를 F로 잡아당겨. 그래서 요 올라갔지만 수평 거리가 D가 되게 만들었어.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마지막 위치에서 잡아당겨야 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힘 F는 여기서 작용하는 거 뭐야? 이쪽으로 T가 작용할 거 아니야. 이쪽으로 mg가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T 요게 세타라고 하면 T 힘의 평형을 봐야지. T 코사인 테타가 mg야. T 사인 테타가 T 사인 F죠. 마지막에 주석을 정지하고 있으면 우리 T는 상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둘로 나눠주면 탄젠 테타가 F로 mg로 나눠준 거니까 mg 탄젠 테타네. 테타는 내가 그냥 도입한 양인데 이게 테타면 이게 테타죠. 탄젠 테타는 L분의 D? 아니잖아.
이게 L이잖아. 그죠? 사인 테타가 L분의 D죠. 그러면 코사인 테타는 어떻게 되나? 이게 L이고 D면 이게 스퀘어 루트 L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네. 그럼 됐잖아. 이거는 mg 탄젠 테타 스퀘어 루트 L제곱 마이너스 D제곱분의 T. 됐어. 전체 한 일. 전체 한 일은 처음에 정지하고 있고 마지막에서도 정지하고 있다고 하면 전체 작용하는 힘이 무지 복잡하지만 1과 운동 에너지 정리하면 델타 K가 0이야. 그럼 전체 한 일은 0. 전체 한 일은 뭐가 있나? 중력이 한 일, F가 한 일, T가 한 일은 없죠. T가 한 일은 왜 없냐면 이게 요 원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항상 움직이는 방향이 약간씩 움직이는 보고 방향이 원의 접선 방향인데 그때마다 원의 중심을 향하죠. 장력은. 그러니까 장력은 한 일을 안 한다 이거야. 좋았어. 줄이 한 일은 0이야. W 줄은 0이야.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 한 일? 가만 있어 보자. 이게 여기서도 mg, 계속 mg인데 방향이 변이가 이만큼 변했으니까 그러면 mg에다가 이만큼 변한 거를 어떻게 구하지? 이게 변이가 얼마지? 내가 이렇게 그리면 잘못 그렸지. 이 이등변삼각형 아니야. 다 지워. 지울 필요가 있나? 지우개가 있지. 지우개. 이상해. 다 지워. 오, 좋았어. 다시 펜으로 바꾸면. 그럼 여기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했는데 변이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요 각도는 틀림없이 2분의 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한 걸 테고 변이의 크기는 이 크기는 저게 세타면 요게 세타일 테고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x의 코사인 테타가 d네. 코사인 테타가 d네. 그럼 x는 d를 코사인 테타로 나눈 거네. 근데 코사인 테타는 L분의 스퀘어 루트 L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네. 그럼 이거는 DL 스퀘어 루트 L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네. 그럼 X에다가 이게 얼마야? mg DL 스퀘어 루트 L제곱 마이너스 D제곱 코사인 테타. 코사인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테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테타. L분의 T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힘이 mg에다가 dl 내가 뭔가 이 부호가 안 이게 d제곱이면 맞나? d제곱이면 맞죠? 차원이 맞죠? 오케이. 요게 중력의 한 일이다. 그러면 전체 한 일이 그러면 F가 한 일은? F가 한 일은? F가 한 일은 한 일이 전부 다 합한 게 0이니까 줄이 한 일은 0이고 장력이 한 일이니까 F가 한 일은 mg d제곱 스퀘어 루트 L제곱 마이너스 D제곱. 여기서 질문.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힘 F로 D만큼 간 거니까 F에다가 D를 곱하면 되지 않나요? 같나? 그럴 리가 없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제대로 계산했나? 중력이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게 x에다가 코사인 테타를 곱한 게 d야. x는 d를 코사인 테타로. 코사인 테타는 l을 이게 잘못됐네. 그죠? 코사인 테타가 이게 아니, 이거 역수잖아. 아닌가? 맞지? L분의 이거 맞죠? 쏘리. 이렇게 주어지는데 DL에다가 중력 mg x에다가 x를 곱하고 여기다가 내가 코사인 테타를 안 곱했네. 그죠? 미안. 이게 내가 잘못 계산했어요? 이게 아니야.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테타죠. 내가 중간에서 머릿속에서 막 이상하게 계산해서 그래요. 마이너스 mg x 사인 테타죠. x는 마이너스 mg d 탄젠트 테타죠. d 탄젠트 테타인가? 사인 테타. 아니지. 여기다가 x가 d, 내가 또 잘못 썼어. mgx가 코사인 테타분의 d인데? 그럼 맞는데? 마이너스 mg d 탄젠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내가 이렇게 잘 구했단 말이야? 오케이. 다음과 같이. 근데 이게 오케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할 필요 없고. 이것도 나중에 하면 되고. 이걸 볼까? 이거는 용시철 위에 높이 h인 곳에서 정지 상태에서 딱 놨어요. 물론 이렇게 튕겨나갈 수도 있지만 와서 딱 달라붙는다고 해요. 딱 달라붙어서 쭉 내려가. 용시철 상수가 k야. 그래서 얼만큼 d만큼 내려왔다가 제일 많이 눌린 게 d예요. 그랬다 다시 튕겨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용시철 상수는 얼마냐? 그러면 우리 요때 속도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지. 속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속도가 여기 닿는 순간이 처음 상태. 여기 이렇게 눌린 상태가 마지막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h만큼 자유낙하할 때 속도가 얼마냐면 우리가 하잖아.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0인데 2배의 gh. 우리 이거죠. 원래는 vi 제곱 0 빼기 이건데 그 부호를 다 바꾸면. 그래서 v가 스퀘어 루트 2gh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에 운동 에너지는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gh. 알았어. 요만큼 줄어왔을 때는 이제 한 일을 봐야죠. 중력이 한 일. 중력은 이만큼 mg d
mgd만큼 내려왔죠. mgd만큼 양의 일을 했지. 용수철은 d만큼 줄어들어서 용수철이 한 일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곱이죠. 이게 운동에너지의 변화야. 여기 운동에너지는 0.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GH. 다음 같이 풀어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GH는 0이야. 뒤에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을 겁내진 않지 우리가. 나는 겁이 나지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배 KGH. 이게 말이 되나? 운동에너지의 변화. 운동에너지 변화면 이게 운동에너지가 마지막엔 0. 이게 마이너스 아닌가? 마이너스죠? 이게 KF 빼기 KI인데 KF가 0이고 이게 마이너스지. 이게 잘못 썼네. 그러면 이게 플러스죠. 행복해 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D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양수인 거리를 생각했죠. D만큼 양수만큼 내려왔다고. 왜냐하면 D만큼 내려왔다고 하니까. D가 양수인 건데 이 안의 식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는 음수죠. 플러스는 양수고 마이너스는 스퀘어 루트 안에가 mg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값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렇게 내려온 거, 하나는 이렇게 올라간 거네. 올라간 건 말이 안 되죠. 내려온 거만 쳐야 되니까 플러스만 골라야 된다는 거죠. 지저분해. 우리 다음과 같이. 자, 그래서 우리 7장을 다 배우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 한 1. 그럼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만 있냐?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소위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겠다 이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지.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뭐냐? 포텐셜이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너는 앞으로 훌륭한 공학자가 될 포텐셜이 있어. 별로 들으면 이게 칭찬인지 악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럼 어쨌든 물리계 안에서 물체가 배열된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에너지의 형태. 이거 사실 무슨 말이야? 물체가 배열된 상태에 의해서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포텐셜이라는 건 무슨 포텐셜이 있냐? 어떤 가능성이 있냐? 어떤 능력이 있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절벽 아래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절벽 위에 바위가 흔들해. 그럼 여러분들은 절벽 위에 바위가 없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불쾌하죠. 왜? 저게 떨어져서 나한테 부딪히면 내 머리를 이루는 세포와 세포의 간격을 늘리면서 일을 하죠. 세포가 안 늘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늘리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떠 있으면 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자체로는 아니지만 그게 내려와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죠. 이건 너무 잔인하지만 또 하나는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옆에 친구가 여러분들 뺨에다가 이렇게 대면 역시 불쾌하죠. 왜? 이걸 탁 놓는 순간 고무줄이 여러분들 뺨에 닿아서 뺨에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늘리는 일을 하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물체가 이 공간에서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열이 바뀌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중력이 여기 토마토를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던진 거 하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올라갈 때는 중력이 음의 일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다가 다시 내려와서 내려올 때는 양의 일을 하니까 내려올 때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서 속력이 늘어나잖아요. 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를 용수철인 경우에도 이걸 이렇게 누르면 용수철이 이렇게 누르면 용수철이 어떻게 되나? 음의 일을 하죠. 원래 있다가.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포텐셜 에너지는 그 자체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상태랑 마지막 상태 사이의 변화. 변화는 중력이면 중력. 이때는 외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중력이면 중력, 용수철이면 용수철이 한 1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든 걸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해요. 그럼 이렇게 정의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래서 보면 그럼 포텐셜 에너지를 아무 때나 정의할 수 있냐?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는 그때 작용하는 힘이 우리 조금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중력이랑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을 봤죠. 그거 뭐 다른 힘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힘들을 우리가 보존력 영어로는 보존이 되는 게 conserve가 돼서 conservative force 라고 해요. 보존력을 어떻게 정의하냐?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지는 좀 이따가 증명할 텐데. 하나 뭐냐면 여기 A에서 시작했어. 그 다음에 쭉 이 안에 예를 들면 중력이든 뭐 이렇게 쭉 B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 도시 요거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 그래서 중력 안에서 중력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어디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긴 선을 패곡선이라고 하죠. 물론 가다가 이렇게 겹칠 수도 있지만 뭐 겹쳐도 넓은 의미에서는 패곡선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다음과 같이 패곡선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일은 돌아왔을 때 한 일이 다 합해서 0이면 다 합해서 0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서는 힘과 변이가 이루는 각도가 2분의 파이보다 작아서 양의 일을 하고 어디선 음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상쇄가 돼서 돌아와서 0이 되려면은 어디선 양이 되고 어디선 음수가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것도 패곡선이 특정한 패곡선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임의의 패곡선을 잡아도 처음 시작한 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까지 여기 작용하는 힘이 한 1이 0이면 그때 작용하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정의는 힘이 한 1이 경로에 무관하면 경로에 무관하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한 점 A가 있고 한 점 B가 있어. 나 1로 갔어. 1로 갈 때 한 1. 그 다음에 경로 2를 따라서 1로 갈 때 한 1. 한 2를 나중에 구해봤더니 어라 갔네. 1로 가면 이래도 상관이 없네. 그래서 두 점 사이에 경로에 상관없이 한 1이 같으면 그때 작용하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해요. 두 개가 왜 동등하냐? 이렇게 갔으면 여기서 본 것처럼 A에서 B로 갔다가 1로 갔다가 A로 왔을 때 한 1이 0. 이러면 보존력이라고 했죠. 그럼 이걸 둘로 나눠. A에서 B로 가는 거. 그 다음에 B에서 A로 1로 간 거. 그 다음에 B에서 2로 온 거. 이게 합해서 0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로 간 거랑 요로 간 경로를 보면 요 경로를 뒤집으면 이게 바로 이렇게 패곡선으로 간 경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렇게 돌아오면서 한 일은 여기서 요렇게 갈 때 한 일의 부호가 반대죠.
왜냐하면 F.R인데 R의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요렇게 갈 때 한 일은 요렇게 올 때 한 일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요 두 번째 정의에 의하면 AB를 1로 갈 때 한 일은 B에서 A로 2로 왔을 때 한 일의 반대야. 그죠? 그게 뭐냐면 A에서 B로 경로 2를 따라서 A로 B로 간 거죠. 그러니까 경로에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A에서 B로 갈 때 경로 2를 따라서 갈 때 한 일이랑 2를 통해서 갈 때 한 일이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의 정의에서 나온 게 바로 2로 될 수 있죠. 그래서 경로에 상관없이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한 일이 0이면 보존력이라 이거예요. 중력이 그래요.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도 그래요. 근데 그럼 보존력이 아닌 게 있나요? 비보존력이 있나요? 예를 들면 마찰. 마찰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마찰이 있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마찰은 계속 작용하죠. 그러니까 갔다 할 때 마찰이 하는 일이 경로마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보존력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보존력과 비보존력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을 봅시다. 중력은 그래서 아까 그 경로를 하나는 중력이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는데 하나는 일로 이렇게 수평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가는 경우. 경로 2는 이렇게 가는 경우. 경로 1은 이렇게 I에서 A로 가는 거에서 A에서 F로 가는 거. 이렇게 갈 경우에는 변이랑 힘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한 일이 없어. 그죠? 여기로 갈 때는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랑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mgh. 이렇게 갈 때는 힘, 변이 이 사이의 각도가 요게 각도로 요걸 파이라고 하면 180 마이너스 파이.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죠.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야. 어라? 위에 거는 달라 보이는데 근데 그림을 보면 D 코사인 파이가 H죠. 이게 마이너스 MGH. 똑같죠. 이 경로로 간 거랑 이 경로로 갔을 때 중력이 한 일이 똑같죠. 근데 임의의 경로라며요. 두 개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그치. 두 개만 가지고는 모르죠. 딴 경로에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봤어. 임의의 경로로 갔어. 임의의 경로로 간 거를 어떻게 하냐면 경로를 이렇게 잘게 나눠요. 잘게 나눠서 요 구간에서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계단처럼 요렇게 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한 일은 요렇게 왔을 때 중력에서 대해서 중력이 음의 일을 하죠. 요렇게 갔을 땐 일을 안 하죠. 왜냐하면 중력이랑 변이랑 수직이니까. 요렇게 갔을 때 중력이 음의 일을 하죠. 일을 안 하지 하고 쭉 다 더해보니까 요로 갈 때는 일을 안 하고 요거만 일을 하는구나. 그 일이 마이너스 mgh랑 같죠. 근데 이거는 이 경로가 아닌데요? 그치? 아니지. 이때 우리가 하는 테크닉이 있죠. 요 간격을 자꾸 줄이면 이 곡선에 접근하죠. 이 곡선은 근데 아무렇게 그려도 되죠. 아무렇게 그려도 되기 때문에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난히 기침 소리가 많네. 걱정이 되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결정하냐?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한 일에 음의 부호를 붙이래요. 외부에서 한 일 말고 용수철이면 용수철, 중력이면 중력이 한 일. 한 일이 이거죠. 힘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여기다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이면 수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요. 너무 복잡한데요?
예를 좀 들어주시죠.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중력이랑 용수철. 중력인 경우 YI인 곳에서 YF까지 올라가는 경우 힘은 올라가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힘은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 dy. 물론 이거는 yi, yf 이게 y 방향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하면 mg는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mg yf 마이너스 y mg 곱하기 변위죠.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써요. 그러면 항상 차이만 중요하다고 하는데 차이만 중요하면 아무거나 기준점을 하나 잡고 요걸 그냥 0으로 잡으면 어떨까? 요걸 0으로 잡고 요걸 y라고 하면 기준점을 y를 0인 곳으로 잡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 쓰려면 반드시 앞에 뭐라고 써야 돼요? 기준점을 y를 0인 곳에 잡으면 원점을 잡으면 포텐셜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용수철은 똑같이 하면 되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kx. 그럼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니까 2분의 kxf의 제곱. 요때도 이거 이렇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기준점을 그럼 뭘로 잡을까? 아무것도 안 늘어난 경우. x가 0이면은 길이가 용수철의 길이가 0인 게 아니라 그 길이에서는 x가 0이라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원래 고유한 길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기준점을 0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뒤에 상수가 더 붙어도 적당한 상수를 더 붙여도 물리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거 이 차이만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한 점과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경로에 무관하대. 아까 보존력이면 한 일이 경로에 무관하다고 했죠. 경로에 무관하다고 하면 한 일이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경로에 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텐셜인 경우에는 어떤 경로에 상관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점만의 함수여야만 되죠. 근데 마찰력인 경우에는 끝점만의 함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요 한 점에서 유일하게 한 값만 가지는 경우, 우리가 그런 걸 함수라 그러죠. 요 점에서 유일하게 한 값만 가지는 경우, 경로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도 한 값만을 가지는, 다시 말하면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보존력일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좋았어.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하냐? 지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이번 시간에 배운 걸 보면 일과 운동 에너지 배웠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랑 같단다. 보존력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한 일에 음수를 붙인단다. 두 개를 결합하면, 두 개를 보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 마이너스 부를 붙인 거죠. 다시 쓰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 처음이 1, 마지막이 2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K2-K1이죠. 운동 에너지 변화.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U2-U1인데 거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지 뭐. 이렇게 하고 원은 전부 다 왼쪽으로, 한쪽으로, 2는 2끼리, 1은 1끼리 하면 K1 더하기 U1은 K2 더하기 U2예요. 이게 뭐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처음 상태 운동 에너지에다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건 마지막 상태의 운동 에너지에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랑 같죠. 똑같아요. 똑같다는 건 뭐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양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존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걸 더한 양, 우리 요걸 이렇게 넘기면 요거 더한 양, 더한 양은 0이에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보존력인 경우에 이걸 더하면 0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양,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양을 두 개를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미케니컬 에너지. 역학적 보존력인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보존되는 양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뉴턴의 법칙만을 알아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 우리 여기서 일과 에너지, 운동의 정리해서 포텐셜의 정의에서 이게 나오고, 포텐셜 에너지 따라서 우리 요 관계는 우리 다 역학적 에너지, 요건 내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고. 뭐야? 자,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길이 L인 곳에 질량 M을 묶어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자라고 하죠. 진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그네를 탔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밑에 점에서 제일 빠르죠. 근데 제일 낮은 데 있죠. 포텐셜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속도가 제일 크니까 포텐셜 운동 에너지는 제일 크죠. 그때 조금 올라가면 중력이 음의 일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조금 줄어드는데 높이는 좀 더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조금 생기고 운동 에너지는 좀 줄어드는데 합한 건 똑같아요. 좀 더 올라가서 최고점에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정지하죠. 순간적으로 정지하면 그때 운동 에너지는 0. 제일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값. 그때 이제 다시 내려와. 요거랑 속도가 반대 방향이지만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고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좀 늘어나고, 다시 이렇게 오면 요거랑 속도가 반대인 경우,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경우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요걸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사이에 서로 교환이 일어나지만 그 합은 항상 어떤 제일 높은 곳에 있어. 이게 내가 저거 H라고 쓰면 안 되는데 H라고 써야 되나? MGY라고 써야지. 어떤 한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더하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이때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거 내가 아까 얘기한 얘기인데 왜 또 나오지? 오케이. 자, 그래서 미리 다 꺼내놓고 해야지. 자, 예제를 봅시다. 워터파크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이런 워터 슬라이드 하고 내려왔어요. 이 여자아이의 이 미끄럼틀을 타라서 내려올 때 이 애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뉴턴의 법칙을 써서 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어느 한 점에 있을 때 중력, 수직항력, 요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이 수직항력은 미끄럼틀의 모양에 따라서 그 커브에 따라서 수직항력이 계속 바뀌죠. 수직 방향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뉴턴의 법칙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끄럼틀의 모양도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내려올 때 속도가 얘 내려올 때 속력이 얼마가 되냐? 이거는 우리 쉽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지금까지 뉴턴의 법칙으로는 풀 수 없지만 보존되는 양을 알면 이건 중력이 작용하는 이게 마찰이 없다고 하면 중력이 없다고 중력만 있네. 그러면 중력은 보존력이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내려올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네. 이 사이에 뭐 별짓을 다 해도 우린 신경 쓰지 않고 여기랑 여기만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K탑 탑에서의 운동 에너지 0이죠. 처음에 정지한 데서 포텐셜 에너지 바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라 이거예요. 이 밑에 점을 기준점 원점으로 잡으면 이거 그대로 쓴 거야. 2분의 1 MBT 제곱 운동 에너지 MGYT 요 점을 기준으로 했어. MGYB 여기서 M을 다 없애. 그 다음에 VB 제곱은 V1, VT 제곱 2배로 해서 2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식이네. 그죠? 일정한 가속도가 있을 때 운동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정한 가속도가 있을 때 이 관계는 1차원일 때만 성립했어요. 그죠? 이건 그렇지만 3차원에서 크기만 가지고는 그게 성립한다 이거예요. 꼭대기에서는 0, 다 내려와서 EGH.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는 스퀘어 루트 EGH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크기만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방향은 속도를 관련 방향은 이렇다 좋은 얘기가 있죠. 미끄럼틀에 접하는 방향으로 라고 얘기하면 되죠.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문제를 왜 보존 법칙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왜 뉴턴의 법칙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이상한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개념을 도입해서 역학적 에너지까지 쓴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그렇게 더럽게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존이 되는 양을 알고 있으면 복잡한 계산을 이건 별로 복잡하지 않지. 5줄밖에 안 되잖아. 이런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재밌는 거예요. 번지 점프. 이 중에서 번지 점프를 해본 사람이 있는? 이 20년 살았는데 아직 번지 하긴 나도 아직 안 해봤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린 다음에 다 끝났어요 내려주세요 할 때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서 난 그게 굉장히 궁금해. 자 그래서 이건 절대로 번지 점프라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 고무줄 탄성이 있는 고무줄 그래서 늘어나지 않았을 때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고무줄 늘어나지 않았을 때의 길이가 L이야. 여기서 정지한 데서 뚝 뛰내렸는데 D까지 내려왔다가 순간적으로 여기서 정지했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 모르겠죠. 제일 많이 늘어난 길이가 D라는 거죠. 이 경우 D가 얼마냐? 이때 고무줄의 탄성이 용수철처럼 아까면 용수철 상수가 K. 이렇게 주어진 경우.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랑 고무줄의 탄성이니까 용수철도 둘 다 보존력이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지 뭐. 기준점은 아무리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일라스틱 탄성 에너지의 변화는 D만큼 늘어났죠. 평행 상태에서 D만큼 늘어났으니까 2분의 1 KD 제곱이죠. 처음에 안 늘어난 거예요. 중력은 mg 델타 y 여기를 기준점으로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는 마이너스 L 마이너스 T.
여기서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는 0이죠. 처음에도 정지하고 마지막에도 0이니까. 이거 다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이게 0이라는 거예요. 이제 집어넣어. 2분의 1 KD 제곱 마이너스 mg. 이게 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이걸 잘 봐야 돼. 이것도 2분의 1 KD 제곱 마이너스 mgd 마이너스 mgl이 0이죠. 뒤에 2차 방정식이죠. 뒤에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답이 2개 나오죠. 2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확인해야 될 건 스퀘어 루트 안이 양수인가 먼저 확인하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양수가 될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고, 양수면 D가 양수면 이거고 음수면 이쪽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 방법이 성립하지 않죠. 용수철인 경우는 이렇게 돼도 줄어들지만 이거는 고무줄은 늘어날 땐 그렇지만 줄어들면 아무것도 안 작용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힘이 나타나면 이 중에서 D가 양수인 것만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알면 이거를 내가 왜 했나? 그때 뭐 작용하는 힘인데 이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물이 있으면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이 설치한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치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머리가 수면에 거의 닿게 만들어. 적당히 해서 머리가 이렇게 잠겼다가 나오게 할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위에서 좀 더 밀면 머리가 잠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봤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면 이제 그럼 앞으로 모든 걸 포텐셜 에너지로 줄 거야.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으면 힘을 아나? 힘을 알면 한 일을 계산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면 힘을 구할 수 있나? 혹은 임의의 포텐셜이 있을 때 그때 이 물체의 어떤 특정한 역학적 에너지를 가진 물체의 운동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정성적으로 어떤 형태를 띨까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